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는 바로정보TV입니다. 오늘은 금융권에서 고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께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집값의 일정 부분을 대출을 받으시고 다달이 이자의 원금까지 갚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서민과 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하는데요. 바로 15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몇 가지 기준에 적합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서 나도 해당이 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면 좋겠지만 예산 한도 내에서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주택 가격과 가구의 연소득 조건, 그리고 주택 가격의 시세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예외가 되는 상황은 무엇인지, 신청 방법과 시기 등 꼭 알아보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고요.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들을 관련 질문을 통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매월 나가는 이자 부담을 줄여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 또는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이면서 고정금리 분할 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고금리의 변동금리 상품이 대부분인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이면서 고정금리로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을 변경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8월 16일까지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소유한 실수요자가 대상인데요. 여기서 준고정금리란 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의 혼합형 금리를 말합니다. 단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은 제외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이면서 주택 가격은 시세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요. 신청 접수 시 KB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통한 해당 주택의 시가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지만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해서 대출 심사 시 재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은 내 집의 시세를 KB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면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주택금융공사에서 공지한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잠시 멈춰서 하나씩 체크해 보시고 해당이 되는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5억 원이고요. LTV 70% 및 DTI 60%는 재산정되지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기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보다도 낮은 3.8에서 4%이고요. 저소득 청년층, 즉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만 39세 이하인 청년은 3.7에서 3.9%를 적용합니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에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합니다.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와 비교해보면 보시는 표와 같이 10년 만기일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 4.25%에 비해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3.8%이고요. 저소득 청년층은 3.7%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이 이용하시는 30년 만기를 비교해보면 보금자리론 금리가 4.45%인데 반해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4%이고 저소득 청년층은 3.9%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원금을 상환하면서 대출금을 조금씩 갚아나간다고 해도 이자를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이번 신청건은 신청 날짜와 주택가격, 기존 대출 받으신 기관 등 세 가지를 잘 생각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17일 월요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과 접수를 하고 이후 지원자를 선정한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신청 접수 일정은 주택가격에 의해 나눠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택가격이 3억 원까지는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요. 주택가격이 4억 원까지는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일제를 적용해서 신청 접수를 하셔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보시는 표와 같이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표를 멈추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내용이 있는데요. 1회차 신청 기간인 9월 30일까지 신청한 물량이 예산 25조 원을 초과하게 되면 2회차 신청은 없다는 점입니다. 즉,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고요. 물론 1회차 신청 물량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4억 원 이하 주택까지 신청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신청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 방법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은 해당 은행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 즉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농협은행에서 받은 경우에는 농협은행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지역 농협의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제가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신청 첫날인 오늘은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는 은행도 있지만 아직 안내 페이지가 없는 은행도 있었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안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할 서류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각 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영업점에 문의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대출 실행을 위해서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6대 은행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해당 은행에 방문하시면 되고요.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신 분들은 13개 시중 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이 됩니다. 13개 은행은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부산, 전북, 광주, 경남, 수협, 제주, 대구은행입니다. 신청하시면 심사 완료 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2022년 10월에서 12월부터는 안심전환 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수수료 부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 몇 가지를 짚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또는 보금자리론과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선순위 근저당권 대출 후순위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즉, 디딤돌 등 선순위 대출을 제외한 대환대상 대출 중 가장 선순위 금융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대출은 배우자가 받았으나 본인이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청 시점에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가 아닌 경우를 제외한다면 채무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해서 안심전환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캐피탈이나 대부업 대출도 대환이 가능한가요? 캐피탈은 명칭만으로 대상 여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한
안심전환 대출 신청 시 신용정보원의 부채정보 조회를 통해서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고요. 대부업 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다중채무가 대출 시기나 금리 유형 등이 안심전환 대출 이용 요건에 해당이 되고 전체를 한 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공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단대출 중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은 신청이 가능한가요? 중도금 대출은 신청이 불가하고요. 등기가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 대출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 아파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 금액 등을 활용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분양가액은 활용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또는 실직해서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소득 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폐업 또는 실직하신 분들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또는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해서 대출 심사를 하고요.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연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 상환이 가능한가요?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 상환은 불가하고요. 안심전환 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대출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이율이 높아서 매달 부담이 되셨던 분들이라면 자격 조건만 된다면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